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부터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약한 빗줄기 정도만 내리고 있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더 강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된다고 하고요. 쉽게 그치지 않고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하실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25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업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 반도체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깜짝 실적에 힘입어 7% 이상 급등하면서 반도체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퀄컴도 3% 가까이 뛰었고 인텔은 2%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전 세계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한몫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일본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해서 쓸어 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다시 부상한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은 이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대면 협상이 30에서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게다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협상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안들이 있는 만큼 이후 워싱턴에서 후속 대화가 있을 것이다 라며 추가 대면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몇 차례 더 회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도 얘기했네요. 역시 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오늘 드디어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0.1%포인트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발표될지 주목되고요. 적어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늦어도 9월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2의 발표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지수 0.46% 내린 2072.76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2085선에서 상승 출발하는 듯 했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키웠고요. 한때는 206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일본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파우치 필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보도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율촌화학이 15%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모나미와 사마 페인트도 10% 이상 강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약 1%대 하락세 보이면서 653선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종목별로는 MI텍과 윌링스, 삼육물산이 20% 이상 급등세 연출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반도체주 계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 파워로직스, 2위는 아난티, 3위는 오이솔루션입니다. 기관들은 어떤 종목 사들이고 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네이버, 2위는 맥쿼리 인프라, 3위는 LG화학이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LB세미콘, 2위는 RFHIC, 3위는 네페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시장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네이버 2분기 어닝 쇼크에도 오르는 이유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했다고 공시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7.9%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또한 278억 원으로 90.1%나 줄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권사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오늘 네이버가 7% 이상 급등하고 있는 이유 같이 좀 알아볼게요.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금융 전문 자회사로 독립시킨다고 합니다. 단순 송금과 결제를 넘어서 금융 전반으로 본격 진출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 네이버의 공시 내용을 보면요. 네이버의 사내 독립기업인 네이버 페이를 물적 분할 형태로 분사해 가칭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네요. 자본금은 50억 원이고요. 전략적 파트너인 미래에셋으로부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가 보유한 IT 역량과 미래에셋 대우의 금융 노하우가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죠. 이미 네이버페이의 월 결제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간편 결제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 투자 등을 모두 다루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생각나는 기업이 하나 있죠. 카카오도 금융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의결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서 ICT 기업 등 비금융 주력 회사는 인터넷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승인에 따라 초과 보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지주에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카카오도 ICT 인프라와 금융이 본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건데 여기에 카카오페이 역시 간편 결제를 넘어서 금융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결합하면 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이 IT를 넘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대격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잘 다져오던 입지가 불안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순 결제 시장뿐 아니라 핀테크 부분에서까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이에 오늘 네이버가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발사체 2발을 동해를 향해 쐈나 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날아갔는데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하고요. 이 비행거리를 보면 지난 5월 9일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발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미국이 이번 사태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인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오늘은 이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가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로 꼽히는 빅텍은 오름세고요. 인디에프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사인 좋은 사람들, 신원, JST나 제형솔루텍 등은 동반 하락 중이고 또 북한 관광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는 한창과 용평리조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농업 관련주인 조비, 경농, 아시아종묘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다행히 이미 남북 경협주들이 큰 폭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